6월 15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내일장 투자를 위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가람 매니저님과 마지막 순서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이가람 매니저님과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이가람 매니저님이 저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를 편입을 했었는데요. 또 좋은 수익률을 이렇게 힘든 시간에 또 내주셨더라고요. 제가 CJ 프레시웨이를 말씀드릴 때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리오프닝 상태에 있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골프장 설명드리면서 클럽하우스뿐만 아니고 지금 리오프닝 때 계약하지 못했던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식당 업체들한테 단가를 많이 올리면서 재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식자재 관련해서도 가공 제품 같은 경우는 또 판가 전이가 100% 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미 4월 달과 5월 달 2달 연속으로 지금 2달 했을 때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실적이 기반으로 된 종목들은 기관들이 사기 마련이기 때문에 크게 안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증시는 지금 아시겠지만 3거래일 동안 지금 3거래에 뭐예요? 지금 거의 8거래일째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8거래일째 하락을 할 동안 이 종목은 5거래일째 횡보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 엄청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시장만 조금 더 강했으면 아니면 시장이 빠지지만 않았어도 이 종목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져서 그나마 좀 시장 대비 그래도 버텨주면서 옆으로 기어갔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실적 2분기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봐 이제 7월, 6월 중순이니까 한 달 뒤부터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그러면 7월 달과 8월 달 사이에 실적 관련된 리포트가 한 번 더 나와주면 그때 리포트 영향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텐데 일단은 오늘까지는 FOMC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주로 아니면 기관이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종목으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잘 버텨줬어요. 그럼 이제는 FOMC가 끝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 새로운 시장에서 이 종목을 차익 실현하면서 밀리게 되면은 역시나 이 종목들은 매수가 정도 범위에 있는 거니까 짧은 범위에서 매도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이 종목이 밀리지 않고 횡보한다거나 강세로 올라간다면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도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테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실적 관련 종목들, 기관들이 담는 종목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J 프레시웨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지 또 국내 시장 포인트들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이죠. 3시 무렵이 될 텐데요. 이제 FOMC가 남아있고 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에 6월달 FOMC가 열립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전 FOMC는 크게 이번에는 결과에 따라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못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 쪽 이제 그 투자회사 쪽에서 아직 연준이 어떤 멘트를 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회사들에서 50bp 갖고는 분명히 모자랄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자이언트 스텝을 시장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리게 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카드가 사실은 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인플레가 안 잡혀버렸을 때의 대응책이 없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좀 부담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50bp를 하게 되면 과연 그거 갖고 되겠냐라고 해서 증시가 출렁일 수는 있겠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FOMC, 페드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이유가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 거지 네. 증시를 올리기 위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건 약간 좀 별개성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떤 증시가 오늘도 주목했던 거는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결과보다도 결과 이후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미증시가 올라가느냐 미증시가 내려가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한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 밤에 미증시 보실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밤은 그냥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 눈 뜨자마자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였고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다음 아래에 제가 적어드린 건 국가 부채 비율인데 지금 네덜란드도 약간 국채 비율이 많이 올라가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최근에 아시아 국가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리랑카도 디폴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가 다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빅스텝을 올리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다 올라가게 되면 지금 부채 상환을 못할 나라들이 매우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경제적으로 글로벌이 다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도 한 가지가 이제 요즘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는 로스컷과 투자 심리인데 로스컷은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 매매도 물론 아침에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신용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버티면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근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로스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 못 가져가요. 그런 식으로 다 시스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내려가면서 기관들도 지금 로스컷, 손절매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CFD를 사용하고 있는 큰 손들 같은 경우도 오늘 손절 매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시장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약했던 이유 중국이 올라가고 일본은 뭐 크게 안 빠지고 대만도 안 빠졌는데 우리만 내려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오늘 반대 매매가 너무 많았고 그에 따라서 매도가 매도를 또 부르다 보니까 장 후반까지 밀렸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수급의 영향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반대 매매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잔고도 줄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신용잔고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공매도 잔고도 줄어들고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증시도 다시 한 번 더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밤에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온 뒤에 내일 아침 새벽에 미증시의 흐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또 좋은 종목을 골라야 하잖아요. 내일 시장의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벤트와 수요 증가라고 해주셨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방송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제가 나오는 날 치고 증시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특히나 진짜 많은 급락을 한 날 제가 항상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정말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보다 좀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드려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도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이벤트, 종목의 어떤 이슈거리와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슈거리가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이 앞으로 뭔가 매출도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만약에 내일도 안 좋아지게 되면 네. 이 종목이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거리에 있는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M2I네요. M2I라고 말씀드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좀 모르실 만한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워낙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했던 종목도 아니었고 그동안은 거래량도 많지 않았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잘 많이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종목은 요 HMI라고 해서 자체 개발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거는 제가 사진 하나 보고 다시 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있어서 네, 한번 자료 보여드리면 좋을 화면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겁니다. 이게 HMI라고 해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2차 전지나 어느 산업에 계시는 분들은 기계에 보시면 이런 게 다 부착이 돼 있어요. 이걸 보고서 에러가 난 게 뭐가 있고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고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가 M2I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산업에서의 매출 비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55%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보시는 화면 자체가 이미 뭐 산업재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내용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비중 높은 회사고 그다음에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들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매출액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아마 성장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로 보여지고 최근에 자동화 시스템들이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화가 그만큼 잘 나간다는 얘기는 요 휴먼머신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는 이 회사도 잘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보게 되면 경영권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공시가 올라온 건 아니었고 최근 뉴스가 하나 올라온 게 있었는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상업펀드 조합이에요. 네. 근데 상업펀드 조합이라는 곳은 이 회사를 영원히 경영권을 가져가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보다 싸게 기업을 산 다음에 회사를 키워서 비싸게 파는 것이 상업펀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현재 상업펀드예요. 근데 상업펀드에 보호예수 물량이 있는데 보호예수가 7월 달에 풀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풀리기 전에 매각 진행을 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6월 달 안으로 2차 내역서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7월 달 보호에서 풀리기 전에 어느 매각에 대한 뉴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저 상업펀드가 500억 정도에 사왔는데 프리미엄 가치를 1,000억이나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2,000억 정도로도 불려지면서 좀 비싸게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주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서 매각이 진행이 된다면 그 공시에 따라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내려오다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윗꼬리를 치지만 저가가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쌓여져 있는 물량들을 많이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윗꼬리들을 소화하고 나면서 뭔가 뉴스가 나온다거나 공시가 뜨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쭉 올라간다기보다 이벤트 거래가 있으니까 시장이 약할 때 들어가서 윗자리, 윗꼬리 정도 한번 먹을 수 있는 그 단기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자리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9,000원대 라인대만 안 깨지면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좀 이벤트성 종목이고 뭔가 테마성이 있어 보이고 작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좀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격 전략 또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9,000원대 라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9,000원대 라인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9,940원에 끝났으니까 뭐 시초가로 본다 하더라도 뭐 9,95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그 윗자리, 윗꼬리가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위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11,000원대 자리가 있습니다. 공시가 뜨거나 뉴스가 뜨게 되면 한번 세게 올라가게 되면 한 10% 정도는 뜰 수가 있으니까 매도가는 목표가로 1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M2I입니다. 또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는 개별의 또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또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기도 하고 실적이 더욱 좋아질 거라는 추정으로 내일 시장을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대표주, 엔터주와 신약 특허, 방산주와 수소 관련주, 시멘트, 물류 운송, 게임주와 원전주까지 자리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 삼성전자를 찾아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연일 신저가를 찍고 있는데요. 이제 6만 전자도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삼성전자를 스탑을 외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보여서 이 종목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환율과도 좀 많은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한국을 산다면 가장 먼저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수를 사면서 가장 빨리 들어오는 건 또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락을 보였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그동안 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많긴 했습니다. 근데 그 내부적인 요소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리아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만큼 다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또 환율이 지금 1,300원대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 영향도 저는 같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환율만 놓고 본다면 하반기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환율은 지금보다 저는 더 낮게 형성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지금 1,290원대가 하반기에는 1,200원대까지 한번 내려갔다 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환율만 좀 내려가지고 뭔가 지수가 올라가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신저가를 좀 깨고 내려가고 있어 좀 힘들고 아플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스탑보다는 저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은 스탑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내일은 이렇게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FOMC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제가 그 FOMC를 보려면요. 사실 그 예측치를 나타내는 데가 그 CME의 패드워치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또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추정치는 아니고요. 이게 언제 거냐면 올 연말까지의 추정치입니다. 올 연말까지 추정치인데 지금이 75에서 100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연말로 가게 되면 350에서 375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연말에는 금리가 3.5에서 3.75%까지 올라갈 거다에 대한 예측치거든요. 네. 근데 그게 42%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부터 해서 6월 달에도 75bp를 올리고 그다음에 7월도 75를 올리고 그다음에 또 8월 달은 쉬고 9월부터가 있는데 그 9월 달에도 50을 올리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50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그다음에 비슷해 마지막만 25% 그러니까 25bp를 올릴 거다. 이렇게 추정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런 게 다 바뀌었던 게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과 이제 어제 사이에 바뀐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오늘 사실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앞으로 FOMC에서 과연 이런 자이언트 스텝이 여기 예상하고 있는 대로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개혁적으로 FOMC 앞두고서는 CME의 패드워치에 가시면 예측치가 나타나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서 만약에 내일 발표하고 나서 이 연말 예측치가 350에서 375가 아니라 더 떨어져서 만약에 뭐 300이다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예측치가 내려갔다는 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향으로 증시가 올라간다면 개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정을 좀 해보면서 증시를 좀 바라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내일 FOMC 이후에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한 카카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티와 또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사모펀드에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했는데요. 카카오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카카오는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카카오가 빠지기 시작을 했던 시점 보게 되면 네.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규제 대상에 들어가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종목이거든요. 이미 10만 원대도 깨진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반등을 주나 싶었는데 또 내려가고 있고 이전에 반등 나갔던 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카카오든 네이버든 뭔가 더 올라가려면 지금 정부에서 묶어놓고 있는 규제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그런 흐름들이 아니고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는 만큼 수급적으로도 약세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술주가 당분간은 그럼 반등하기 힘들까요? 이렇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대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기술주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쪽도 기술주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요즘에 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최근에 공매도 자체가 반도체에 굉장히 많았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새벽에 나온 외신 쪽을 보게 되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우리나라의 뭐 SK하이닉스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6월 말일자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제시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그 전에 오늘 새벽에 뭐라 말을 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DR5를 대비하는 거를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더 추가될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있었고, 또 하나가 최근에 수요 둔화, D램에 대한 수요 둔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내려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PC 수요, 개인 PC 수요가 둔화가 될 거다. 이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멘트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서버 쪽,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PC하고 산업용,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 같은 쪽, 이쪽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멘트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6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 제시 때 개인 PC 수요 둔화를 인정하는데 이쪽 데이터 산업 쪽을 어떻게 좋게 보느냐, 그에 따라서 가이던스 제시가 올라간다면 반도체들도 이쪽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우려감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뭔가 반도체를 본다면 이렇게 뭔가 6월 달 안으로도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정책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는 6월 말일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뭐 카카오나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정책적인 모멘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를 비롯해서는 조금 더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앱지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츠하이머 신약이 또 국제 출원을 완료하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수 앱지스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이거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네. 물론 이게 시장이 많이 풀려지게 되면 이수지수가 내일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시장이 어렵다면 오늘 나타났던 이슈가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이미 4일 전에 나왔던 이슈였거든요. 3일 전 나온 이슈였는데 그 이슈가 이어지면서 차트가 깨지지 않고 반등은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은 이런 호재성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들만 주목을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시장이 약하다면 이러한 이슈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한 번 더 가능해서 이 종목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지금 핫한 게 WHO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겠다라고 좀 검토를 맞아요. 진행하고 네.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을 관련해서는 조금 제약바이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은 말 그대로 그냥 테마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지금 어떻게 감염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그것도 지금 뭐 정확한 이슈거리는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23일 날 어떻게 WHO가 판단해서 발표를 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진짜로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비상사태를 발표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아직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할 거냐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은 23일이라는 이벤트 딱 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종목들은 보통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요거거든요. 네. 그럼 이미 이런 소문에 따라서 오늘 올라갔어요. 그건 23일 앞두고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왔다가 발표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5일이니까 다음 주까지 시간이 좀 남아져 있거든요. 뭔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다음 주까지 밀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표 앞두고서 들어간 다음에 아마 근데 비상사태를 선포 안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발표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발표할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발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 걸로 단기적인 투자 전략은 살펴보시면 좋은데,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뭔가 진짜 투자한다면 저는 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왜일까요? 너무 테마성이 짙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숭이 두창된 것들은 진짜 테마 종목을 좋아하시고 테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면 모를까, 이걸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은 그냥 남들이 좋다라더라라고 해서 하기보다 조금 더 기업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테마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3일에 WHO의 원숭이 두창 긴급 회의에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대응하시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위치한 현대글로비스인데요. 드디어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났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현대글로비스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수가 올라갈 때 이런 대형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잘 올라가다가 내려갔던 거는 지수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 이런 네.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영향받으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차 올라가고 기아차도 장중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같이 올라갔던 것도 현대글로비스인데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을 풀었기 때문에 자동차 쪽도 잘 이제 배송될 것 같고 이런 네. 이슈가 있어서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수가 좀 풀려만 주면 충분히 이 종목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봤을 때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있기 때문에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해운 운임이 계속 하락 중인데 네, 그렇죠. 현대글로비스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 BDI라는 지수가 있긴 합니다. 네. 발틱 지수인데 이 지수는 내려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곡물이나 이런 것처럼 포장이 없는 그 운임 지수가 BDI고요. 상하의 컨테이너 운임선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아래에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 현대글로비스의 이제 운임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성차를 옮기는 것 중에 하나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완성차들의 그러니까 그 생산률 자체가 보게 되면 네. 계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완성차들 만들어내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는 이번에 운임 쪽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실적을 본다면 1분기가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2분기도 잘 나올 것 같고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추정치가 더 많아지고 있고 아마 실제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뭔가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도 가져보시고 이건 제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 완성차 수요와 출하량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성장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고엔스탑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 고려시멘트, 펄어비스, G2파워는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가가 16,50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리오프닝에도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파라다이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 자리부터 좀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종목이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내려왔던 게 보게 되면 증시는 지금 8거래일째 연속 하락이거든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이제 3거래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증시가 빠지는 8거래일 동안 5거래일에 버틴 종목이에요. 근데 증시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을까요?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들어오고 있죠. 네. 명동 가보시면 외국인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우리나라랑 김포랑 하네다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고 일본 쪽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일본인도 한국에 올 수가 있는데 이 파라다이스는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해서 네.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분 자체가 일본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일본인 VIP가 많은 카지노 중에 하나가 또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봉쇄기 때문에 중국인들 자유롭게 못 들어오고 있지만 일본인 VIP부터 먼저 회복을 보여준다면 파라다이스는 다시 한번 실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국 봉쇄가 다 풀려서 중국인까지 다 자유롭게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네. 지금 주가보다는 확실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카지노는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실적 발표가 네. 매 월마다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진짜 그 외국인 실적을 보기 전에 외국인 관광 통계를 보게 되면 일본인 입국이 얼만큼 들어왔고 중국인 입국이 얼만큼 왔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외국인 입국자들은 근데 그걸 안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너무 30%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증시가 조금 풀린다거나 아니면은 파라다이스의 이번 달 6월 달 월간 실적이 뜨고 나서 진짜로 외국인 들어온 게 확인됐고 드롭액이 올라가는 게 확인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일단 6월 달 월간 실적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외국인 들어와서 드롭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반기까지도 조금 길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6월 실적을 살펴보신 후에 조금 더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가 7,05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와서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삼성 디램 쪽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그 삼성 DDR5 만들 때 그중에서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양 디지텍이 있고 그 다음에 SAFA 반도체도 있는데 SAFA 반도체가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쪽을 보게 되면 최근에 DI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버닝 테스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삼성 쪽에서 디램 쪽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 반도체 업황을 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니까 반도체가 돌아서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들이 워낙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미 손실률 자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비중을 줄인다는 거는 이미 조금 포인트가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지금 수익 볼륨 약간 매도 쳤다라고 해서 이익 복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비중이 20%시니까 반도체가 돌아서 올라서기 시작하면 이 종목이 또 먼저 올라갈 수가 있고 디램 쪽 업황만 확인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거 조금 더 버텨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현금 비중이 좀 있다면 이 종목은 냅둬놓고 지금 시장에서 업종별로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쪽 지금 업종별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으로 대응을 먼저 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물산인데요. 매수가가 10만 7천 원에 비중은 9%라고 하십니다.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더 사면 좋을까요? 삼성물산은 지금 삼성그룹주 안에서 낙폭과대가 가장 큰 종목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 차트를 조금 이제 마이너스를 누려가지고 더 크게 보여지게 되면 정말 올라간 적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부터 내려오기만 하다가 옆으로 기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언제 더 사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만약에 내일이 네. FOMC 끝나고 나서 증시가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밀려 내려오게 되면 또 10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물량을 넣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FOMC가 끝난 다음에 증시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매수가가 10만 7천 원이시고 지금이 12만 원대니까 이건 매수가 위로 그냥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일단 더 사진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증시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가람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가람을 검색하시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가 나타나고요. 그것을 오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저녁 9시 40분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 지금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함께 지금 뭔가를 사본다면 살 수 있는 핵심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그곳에 오셔가지고 참가하셔도 되겠는데요. 공개 방송은 네이버 밴드에 오시면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링크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